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지금 들으신 비장한 목소리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의 목소리였습니다. 4.7 재보선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도종환 의원을 주축으로 비대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오늘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탁월한 두 시사평론가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색다른 관점의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곧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죠? 생로병사. 네. 예, 민주당이 지금 생로병사 중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사에 가까워진 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과 사 아우, 사이. 그거 중증인데 그러면은. 중증이죠. 지도를 네. 보십시오. 재보궐 네. 선거를 치렀는데 지도가 다 빨간색입니다. 어허. 이것은 정말로 이 중증이다 이렇게밖에는 그래요? 얘기할 수 없죠. 예, 어때요? 맞아요? 네.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요? 호남 지역에서도 또 선거가 있었고, 아, 네, 파란색이 좀 섞여 있긴 하죠. 예, 그건 이제 너무 지방 의원의 경우. 네, 네. 그리고 단체장은 전패 아닙니까? 그런가요? 광역단체장은 네. 뭐 네. 예, 전패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참패 이제 충격에 민주당이 휩싸이면서 여러 가지 진단 처방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화산이 먼저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뭐 스스로 만든 프로젝트는 아닌데 예. 제작진의 특명이 있었어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와라. 예. 근데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다음 달 9일에 갖는다고 합니다. 네. 비대위가 짧을 것 같은데요. 아하. 그래도 일단은 준비를 해왔고요. 예. 사실 이번 선거의 최종 승자는 예. 화산 김수민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참 또 이렇게. 네. 예. 전파 방송에서는 어느 예.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할 거다 이런 예측을 하기 대단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코너에서 그런 거를 하진 않았었는데 네. 제가 모 다른 뉴미디어 쪽에서 예. 오세훈 후보 57%, 어허. 박영선 후보 39%, 오. 소수점 야. 빼고 완전히 맞췄죠. 그 이야. 정말입니까? 거짓말 야. 아니에요? 네, 김민아 아주 씨랑 축이 같이 좋습니다. 빙하랑 같이 출연한 예. 아니, 전 금시초문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 방송에서 좀 하시지 왜 아. 너네 방송? 선거판에 너무 이 회오리를 불러일으킬까봐 예. 뉴미디어 쪽에서 선거를 한 6일 정도 앞두고 녹화할 때 제가 예.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막 저한테 SNS 댓글 달아가지고 올해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부터 시작해서 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여러 가지 문의가 저한테 아니 들어오고 그냥 돗자리 있습니다. 피세요. 예. 예, 자리 깔아야 되겠어요. 네, 그럼 돗자리를 피면 이 뉴스업 못 나오니까 네. 당분간은 그러면 자제하도록 직함을 하겠습니다. 시사 역술가로 하시죠. 시사 역술가.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 자격이 어느 정도는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들고 민주당 회생의 비밀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면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오늘 나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그 비대위 소식부터 이제 좀 살펴보고 이야기 넘어갈게요. 전당대회 곧바로 치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음성을 들으셨지만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기로 했고요. 네. 아까 나왔던 얘기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예. 어디서 좀 비슷한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죠. 요즘에 뭐 나온 말 아닙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도 화가 네. 풀릴 때까지라고 예. 사과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과거의 CF 카피에 따르면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예. 해보겠다 이런 각오를 좀
내비쳤고요. 예. 그러면서 일단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4월 16일에 예. 실시를 하기로 합니다. 음흠.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 이후부터 5월 2일 전당대회까지 예.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아하. 근데 그 전에 원내대표 뽑기 전에 8일 동안 공백이 있잖아요. 예. 그 비대위원장으로 도종환 의원이 예. 선출이 됐는데 예. 도종환 의원이 시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썼던 시 중에서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도종환 의원이 시인일 때 좋은 시를 많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뭐 담쟁이 넝쿨도 나오고 접시꽃도 나오고 네. 다 시련 속에 크는 그런 꽃 사연들이거든요. 그게. 네네. 지금의 민주당을 오히려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도부 꾸리는 공백기에 이제 비대위가 작동이 됩니다. 그럼 지도부 경선이 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될 것이냐? 화선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일단 비대위 하면은 항상 인적 쇄신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선거에 임박해서 할 경우는 항상 누구를 공천시키고 누구를 낙천시키느냐. 이것이 비대위 역할의 거의 전부에 가까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정치 개혁에서 인적 쇄신은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같은 사람들을 놓고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개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 그래도 쇄신을 해야 된다면 예. 어떤 쇄신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은 뭐 당직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낙천을 시킨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예. 무엇이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예. 저는 이 현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작년 총선 이후에 예. 온라인 쪽에 보면은 국민의힘을 풍자하는 게시물보다 예. 민주당을 풍자하는 게시물이 점점 더 압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현대 시대에서는 누가 매체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바로 네티즌들이 팩트 체크도 가능하고 과거에 했던 발언하고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큰 문제는 뭐였느냐? 몇몇 의원들이라든지 뭐 매체 출연해서 했었던 이중잣대 혹은 거짓말이라든지 예. 사실과 다른 해명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인적 쇄신의 기준이다. 네. 이렇게 저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좀 진정성의 가치를 좀 모아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꾸 말 함부로 하고 네. 언행일치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이 희화화되는 거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예. 경우겠죠. 자, 그런데 이념과 정책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촛불 정권을 자임하고 나선 촛불의 정당성을 독점한 정당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뭐 개혁이나 정책으로 구체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무엇을 잡는 것이 좋으냐 이걸 떠나서 그 잡는 과정들을 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과정. 있겠는데요. 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거대 정당은 이념색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거대 정당이 지켜야 할 덕목이 뭐냐면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내에서 큰 당이니까 내부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열띠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기본은 당내 정파 구도다라고 예. 저는 짚고 싶어요. 어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힘 계열도 마찬가지였는데 정파 이름들을 보면 항상 친땡, 네. 비땡, 예. 아니면 치띠, 뭐 친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대선 주자나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로 계파가 짜여져 왔는데 예. 이것은 대부분의 해외의 선진국 정당들을 보면 네. 당내에 좌파 우파가 있습니다. 예. 좀 더 진보적인 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그렇거든요. 네. 그런 정책과 가치에 따른 정파 구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사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론을 어긴 의원에 대해서 당이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하는 게 정당 정치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당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소수파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느냐. 예.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떤 소수파에 대한 탄압 이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면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당내 의원들을 조금 갈라가지고 예. 뭐 의원들도 조사를 해보면은 조금 더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재정이나 이런 것도 독자적으로 평소에 활동할 때 써라. 네. 대신에 토론할 때 열띠게 하고 당론이 정해지면
제대로 밀어보자. 이런 식으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득- 정파 등록제와 강제 가입제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뭐 의원들끼리 여러 번 여러 이슈를 갖고 토론을 해보고 하다 보면 예. 아 나는 우리 당에서는 내가 좀 왼쪽이구나 이쪽에서는 오른쪽이구나 이런 게 또 형성이 되면은 또 양쪽에서 사실 저는 민주당은 양손잡이 정당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양쪽의 지지층들을 잡아가면서 또 화합해 나가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근데 거죠. 이게 다른 나라 정당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종종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 이제 의원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코커스라고 하는 음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의원 모임도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소수 인종이어서 흑인이다라고 하면 그 흑인 의원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그런 코커스도 있고 예. 그렇게 다양한 코커스들이 있어서 이 당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그 모임들의 이제 의사를 묻거나 또는 그 모임들에서 입장을 내서 그것들이 반영되거나 예. 이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음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그 일본 민주주의를 상당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자민당 일당 독재 막 이래가지고 그 자민당 내에도 사실은 계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계파가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서는 뭐 누구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예. 거기도 정식 명칭이 자기들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그게 사실 역사가 굉장히 뭐 오래됐기 무슨 때문에 모임 이렇게 가던데 주로? 그 예를 들면 뭐 평성연구회, 예. 그 세이와 정책연구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가 좀 돼 있습니다. 굉지회 예. 이런 게 있는데 예.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적 강령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모델을 또 좀 차용해 보자. 음. 이런 아이디어는 저도 뭐 당내 긍정 어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또 그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유착을 막 합니다. 이 모임들이 또 각각의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어떤 네. 그러한 요인들이랑 유착을 또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것을 김수민 비대위원장이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는가? 예. 이런 걸 갈라버리려면 잘 드는 칼이 하나 필요해요. 부하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누구입니까? 뉴스빙하 김민아가 아무래도 네, 두 이것은 분의 잘못하면 측근 권력의 바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예. 됩니다. 문고리 예, 권력으로 그걸 제가 칼이라 그러면 또 조금 약간 좀 거칠어 보여요. 지금까지 뭐 당내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권위주의 냄새가 나고 몽둥이로 그러네. 그러면은 몽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당내에서의 생산적 에너지를 끌어올리자. 이게 이제 그 개혁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당내도 그렇지만은 원래 문재인 정부는 협치를 지향했던 정부입니다. 네, 네, 예, 촛불로 등장하자마자 협치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 야당들하고도 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비슷한 개혁정당끼리도 네, 한국- 이런 거 좀 개선 안 해야 됩니까? 네,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네. 이번에 민주당 참패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LH나 부동산 문제다, 뭐 검찰과의 갈등이다, 뭐 단체장 성추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그 순간부터 네. 민주당에게 위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좀 짚을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것이 독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소야대인 적이 꽤 있었기도 한데 예.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연속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그 결과는 어땠느냐? 여소야대로 뒤집어지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의석을 얻었거든요. 네. 이것은 독배였다라는 음. 측면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일부러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180석 나올 걸 160석으로 낮춰야 되느냐? 그럴 이 수는 얘기- 없겠죠. 이 얘기가 아니라 음. 정치 체제 자체를 승자 독식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냐 민주당이 한때 지향했으나 위성정당 등으로 상쇄시켰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예. 선거제도 개혁에 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에서도 마지막에 급하니까 정의당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소수 정당의 존립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 정치 체제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결선 투표제나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 본인들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도 중요하지만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 예. 했을 때 한때 지향했었던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펼쳐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어차피 선거법 개정은 한번 또 논의할 때가 되기는 됐습니다. 이번에 그런 정신 잘 담았으면 좋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대선입니다. 차기 대선까지 이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대선 진영을 짜야 된단 말이죠.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낳은 교훈은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이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롭고 학구적이기도 하고 재밌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예. 그럼 중도층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그 분석도 다양할 수 있고 예. 실천 방안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당내 정파의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라고 아하. 하는 거였고 중도층에 대한 실체
부터 파악을 하는 것을 뭐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예. 이쪽에서 좀 작업을 착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중도층은 실제로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층일 수도 있지만 무당층이나 거대 양당에 대한 그냥 거부층 예. 이쪽을 다 통틀어서 자기가 중도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도층을 하나의 단일한 시체로 보기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중도층도 어떤 분야는 진보, 어떤 분야는 보수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데 이게 또 같은 중도라는 사람들끼리도 달라요. 예. 안보, 경제, 뭐 인권, 사회문화 여러 방면에서 또 엇갈리는 선택을 하는데 그럼 어느 길로 가가지고 설득을 할 거냐. 네. 이 부분 또 흥미로운 논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중도층은 이념적인 걸 떠나서 저 사람 정치인의 태도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메시지 전략이라든지 이미지 전략,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예. 당원들과 의원들의 학구열을 좀 북돋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 정당, 노선 정당 예. 그걸 통해서 언론적인 차원에서의 정당 정치를 예. 정말 근본적 차원에서 정말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힌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것은 거의 이제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이제 뒤바꾸겠다 이런 선언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이 방송을 혹시라도 현역 의원들이 들었다면 예.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전당- 들었을길 바랍니다. 전당대회 출마 권유까지는 좀 벅차고요. 예. 아무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번에 LH 사태나 윤석열 총장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좀 위기에 강한 정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허둥대지 말고 짜임새 있게 전략 구사를 하는 네. 능력 있는 모습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빙하가 준비하셨죠? 김종인 뉴스의 비밀은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별을 따러 돌아올 것이다입니다. 예. 아니 뭐 그 옛날 메거다 장군 고별사에 나오는 아, 또 장군으로 역시 가는군요. 예, 노병은 전쟁과-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공언한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듣고 가시죠. 저는 이제 자연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투성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입니다. 그 오늘 이제 원래 퇴임한다고 했고 오늘 회의까지 주재하고 이제 물러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들으셨듯이 이번에 이제 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기틀을 이제 닦았고 그러면 이제 내일은 여기까지다. 난 네.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 약속한 대로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게 진짜 물러나는 것이냐? 대선 때까지는 영향력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네. 뉴스 화사님이나 우리 뉴스 빙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 마치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네.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다 이제 또 주워 본인을 모아서 하이에나에 네. 비유하십니까? 그러면 아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예. 그것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예. 분석도 하고 뭐 생각도 해보고 이러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오늘 이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개혁을 했는데 음. 뭔가 바꿔놨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뭘 주문하고 있는지가 이제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겁니까? 했느냐? 지난 1년간 이런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다. 방금 네. 들으셨고요.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든지 어허. 그것에 더해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정권을 되찾아 민생을 책임질 수권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예. 이렇게 했고요. 어허. 대의보다 소의, 책임보다 변명, 자강보다 외풍, 내실보다 명분에 치중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라면서 낡은 이념과 특정 지역에 묶인 정당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를 읽고 국민 모두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거듭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신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건 여러 사람을 겨냥한 것 같아요. 뜨끔뜨끔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이 수신인이 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 예를 들면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인데 예.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랑 사실상 이렇게 동맹을 맺고 네. 김종인 비대위를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예. 중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뭐 이런 것도 하고 어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마 절 부르셨습니까? 네. 네. 왜 그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아, 나도 다 당에 대해 생각이 있어서 그랬지요. 예,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보다 내가 당을 더 사랑합니다. 아,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이재호 의원 같은 분도 왜 비슷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럼 제가 이재호 고문의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그건 이제 나중에 하실래? 네,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재호 고문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런 인물들까지 나와가지고 네, 사퇴를 요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사들하고 결별하거나 최소한 이들의 영향력을 차단해라. 아하. 이렇게 김종인의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이제 명령서 이렇게 딱 내려놓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예. 않아 보이는 게 당내 지금 호응이 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국민의힘의 초선 56명 중에 42명이 기자회견 열고 예. 영남 꼰대당 탈피 이거를 주장을 했는데요. 야, 영남 꼰대다. 네, 여기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승리의 기쁨은 묻어두고 국민의 뜻이 또다시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당을 바로 세우고 처절하게 혁신하는 데 앞장서겠다. 예. 그러면서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 예. 구시대의 유물이 된 개파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한 팀이 되겠다. 어허. 이렇게 이제 썼는데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기 비판 메시지와 예.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요. 야, 이거 뭐 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구체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그 전당대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은 방금 초선들이 영남 꼰대당 탈피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남 꼰대당이거나 그 비슷한 뭔가의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지목이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후보군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정진석 의원, 그다음에 박진 의원, 홍문표 의원, 유정석 의원 뭐 이런 인물들이 쭉 거론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당내 중진이고 어허. 어쨌든 과거 정권에서 뭔가 역할을 했거나 과거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무성 전 의원이나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전 의원들도 예. 이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데리고 와서 통합전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초선들의 앞서 주장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다 개혁의 걸림돌들인 거죠. 음.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으니 네. 뭔가 초선들의 대안이 있어야 되고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유력한 건 자기들만의 후보를 내는 건데 예.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인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김웅 의원이라든지 예.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 장담할 수 없죠. 예. 굳이 전당대회 해가지고 질 것 같으면 이 거사를 또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김종인 제추대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징검다리처럼 될 확률도 있어서 예. 이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전당대회가 결국은 도로 김종인이냐? 예, 이런 어떤 그 관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더러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예, 일단 화를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발 와주십시오 해야 예. 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민주당은 선거 참패를 하면서 오늘 바로 전당대회 일정하고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전당대회 주자가 누가 될 거냐 이 정도 수준인데 네. 국민의힘은 경로의 가지수가 더 많아요. 네, 관문도 더 많고 예. 네, 더 안개 속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금 속도를 높여볼게요. 홍준표 의원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당연히 이런 비판에서 또 가장 자유롭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동안 네. 메시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의원은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비록 노선은 달랐지만 총선 참패 이후 혼란했던 당을 수습하고 양대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분의 역량은 대단했다. 건강 유의하시고 재충전하신 후에 다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오.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적대시하더니 예. 이 얼굴을 싹 바꾼 것 같은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베베 꼬이지 않았어요. 네, 아주 뭐 아니 옛날엔 베베 꼬인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남 보고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느냐 한번 예. 생각을 해보자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재추대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예. 어쨌든 대선까지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고 예. 지금 재보선을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당분간은 이 무게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계속 독자 행보를 하는 그 그림보다는 예.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로 다시 이제 선회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태도를 바꿔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복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해석이네요. 자, 또 이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앞으로 행보 예상해 볼까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사실 이 모든 사태의 어떤 핵심 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다소 좀 지지율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이 지지층의 어떤 움직임이나 네. 이런 의사하고 좀 연동돼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네. 즉 지금 어쨌든 재보궐선거가 좀 이기는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희망이 생기고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이라도 지지하자 이런 논리가 좀 사그라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요. 그 점이 우리 생로병사에서 여러 번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우의 수에 조금 존재감 떨어질 것이다. 네. 예, 그래서 탁월한 김민아 평론가도 제가 아니고 이제 화산님이 네, 제가 얘기하긴 많이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거. 저는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죠. 아,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 또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는 며칠 전에 한 겁니다. 예. 선거 끝나고 난 효과가 반영된 새로운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여론조사 맨날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선거에 이 진입하면서 그렇게 예. 바뀐 것이 아마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쪽이 좀 잘 나가면 이제 어느 한쪽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뭐 이런 나름의 제로섬 게임 같은 구도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론조사의 어떤 대목이었다라는 거고요. 예. 또 다른 변수가 또 안철수 대표일 건데 네. 지금 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은 원래는 선거 끝나고 합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 100일간을 돌아보고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은 합당 얘기는 안 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시정을 뭐 공동 운영하고 이런 것도 논의의 진도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이 되고요. 어째 좀 썰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앞으로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국민의힘과 어떻게 행보를 같이 할 것이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플랜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거치고 뭔가 개혁에 성공을 해서 구세력과 결별을 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선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존재로서 다시 데리고 오려는 이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을 설득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경로로든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만약에 개혁이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뭔가 전당대회 치렀는데 예. 이거 뭐 옛날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런 평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제3지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도우면서 이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 모델로 이제 가려고 마크롱 모델.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3지대에서 크게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고사시키거나 쪼개버리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좀 예. 그나마 그래도 개혁적인 사람들이 예.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세력으로 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이제 생각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선거와 비슷한 그림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으면서 음흠. 계속 나한테 혼나보든지 뭐 이런 태도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추측입니다. 예, 참 머리 복잡해지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떤 대선 구도를 창출해내느냐. 이 대선 구도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짜여지느냐의 문제예요. 여전히 다자대결로 갈까요? 아니면 양극화, 1대1로 좀 모아질까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은 이제 1대1 구도에 가깝게 가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야당 후보는 국민의힘 내에 다른이거나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거나 이럴 그림일 것이고 네. 여당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이거나 일 텐데 아직 다른 누군가는 아직 가셔야된 것이 아니고요. 예. 이재명 지사 탈당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 오늘 메시지 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전히 복잡합니다. 계속 이 뉴스 달아드릴게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